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1525일째입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기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4년 만에 자유스러운 몸이 됐습니다. 2016년 탄핵 반대 열풍이 시작될 때 맨 처음 집회였던 서울역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딱 한 번 서울역 연설을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이인수 군이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같이 저 노원구에 문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경재 이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일반의 막 질문과 의혹이 쏟아졌는데 그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때 빠졌고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탄핵 반대 연설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8천억의 돈을 기부받아서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걸 좀 비판하면서 기부받았다는 것을 거두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준 것을 받았지 왜 강제로 거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뭐 국어사전을 갖다 대고 어쩌고 난리를 치고 한 4년 동안 재판을 했고 2019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난 5월 30일까지 집행유예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뭐 각종 여기저기 선거 나가라 마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핑계대고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었던 그런 약간의 고난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500일 이상의 옥고는 참으로 통탄하고 애잔합니다.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성의 몸으로 당치도 않은 혐의로 1500일을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보낸다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아침 현재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시작됐던 국회의 탄핵 그리고 대법원의 법원에서 특검을 해가지고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마도 국민의힘 쪽으로 조인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와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씁쓸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탄핵파하고 연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 여기 당시에 탄핵에 참여했던 41명의 국민의힘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의 탄핵 의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뭐 이준석 군을 당대표로 만드는데 동원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유승민이라든가 또 그 유승민의 배후에 있는 배후에 있다고 알려진 김무성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 풍향 문제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사람들이 모조리 탄핵자 명단에 있어요. 우선 자기 무슨 외가가 있다는 강릉 쪽에 가서 권성동 의원도 탄핵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내서 뭐 하겠다 하는 장제원 의원도 탄핵파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경쟁하는 대표 경쟁을 하는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셋 다 탄핵파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그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탄핵하고 난 다음에 명분이 부족하니까 또 나가서 무슨 바른미래당인가 뭐 만들다가 또 그게 뭐 잘 안 됐던 모양이죠. 다시 돌아온 뭐 하태경 의원 등등도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서 과연 이 정당이 문재인의 폭정을 끝마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각에 정광훈 목사는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철폐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이 상당 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제2정당, 제2중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소리 높이 외치고 있는 것을 제가 듣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도 드디어 탄핵파와 손을 잡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특검을 해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어요. 구형 30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적 공동체, 간접적 뇌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니까 뭐 이 나라 법원이야 문재인 정부의 알뜰한 시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20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2년은 뭐 다른 거로 해서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자기가 맨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는 뭐 그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가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으면 적어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거나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탄핵파하고 손을 잡는다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계획한 방송을 오전으로 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윤석열은 길을 잘못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만을 가지고 그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진선진미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이 07 과사, 예를 들면 뭐 06 과사, 꼭 08 과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잘못과 그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가 훨씬 더 많은 정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명박처럼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서 그냥 자기들이 야합해가지고 탄핵을 때려버리고 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검이 그 탄핵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기소와 재판의
그 시나리오를 벌리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씨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말은 근사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냐?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한스 켈젠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목표도 민주적이고 정당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감히 자유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두 번째로는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혹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출세하기 위해서 박영수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검찰총장직까지 올라오는다거나 온갖 충성을 다 했어요. 그야말로 칼제비를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러다가 많이 당할 것 같으니까 정반대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치부 문제에 대해서 또 돌격을 감행해서. 그러나 치부를 감행한 그 문제는 탄핵을 주도했던 그 수사팀장에 비해서는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한참 해서 국민에게 아주 피해자 코스프레도 겪고, 나도 이것 때문에 고난 당는다고 뭐 하고 하다가 딱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거 적당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윤석열의 됨됨이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국민의힘의 탄핵파와 야합을 해서 거기에 조직과 돈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해보겠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엊그제 저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제 이어주는 소위 연락 장교라고 할까, 리에송 오피서 격인 어떤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죄 내지 사과는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고는 나는 당신이 역사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고하건대 여타 국민들이 가지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그 갈망,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권성동이 무슨 누굽니까? 이준석이니 유승민이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절대로 이 나라를 같이 끌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고,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2등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국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오전에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마주하겠습니다.